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선택 과목 안내 자료입니다. 그중에서도 여행지리 과목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고교 학점제 때문에 어떤 과목 골라야 할지 여러분 고민 많으시죠? 이 시간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행지리라는 과목, 이게 사회교과군에서는 융합 선택 과목으로 분류되거든요. 이 과목이 정확히 뭘 배우는 건지, 그리고 어떤 학생들한테 특히 좀 유용할지, 또 선택할 때 뭘 고려해야 하는지 그런 점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행지리 제목만 딱 들으면 그냥 뭐랄까 세계 여행지 소개하고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다른가요? 네, 그게 핵심 질문일 수 있는데요. 여행지리는 단순히 유명 관광지 리스트업하는 그런 과목은 아니고요. 여행이라는 그 친숙한 주제를 통해서요.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 환경이나 문화 다양성 이런 것들을 좀 지리적인 시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둡니다. 아, 지리적인 시각으로요? 네. 그리고 그냥 즐기는 여행을 넘어서 바람직한 여행은 뭘까? 어떻게 여행해야 할까? 이런 고민도 하고요. 또 지구 공동체와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 하는 점까지 생각해보게 하는 좀 깊이가 있는 과목이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어디 가지? 이게 아니라 가서 뭘 보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지? 이걸 배우는 거군요. 흥미로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다루나요? 커리큘럼이 궁금해요. 네, 크게 보면 한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행복하고 안전한 여행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여행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그런 걸 토의해보고요. 또 지도나 그 지리 정보 기술 있잖아요. GIS. 아, GIS. 네네. 네, 그걸 활용해서 실제로 여행 계획도 세워보고 안전 문제 같은 것도 점검해보고요. 오, 되게 실용적이네요. GIS까지 활용한다니.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영역은 문화와 자연을 찾아가는 여행입니다. 여기서는 뭐 도시를 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본다거나 아니면 다양한 문화 경관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또 여행지 주민들을 존중하는 태도 이런 것들도 배우고요. 요즘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기후변화가 여행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좀 특이한 지형을 찾아가는 여행, 지오 투어리즘이라고 하죠. 지오 투어리즘이요. 아, 그런 것도 다루는군요. 네, 그런 좀 테마가 있는 여행도 다룹니다. 단순히 보고 즐기는 걸 넘어서 그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는 거죠. 흥미로운데요. 그럼 세 번째는 좀 더 깊이 들어가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맞아요. 세 번째는 성찰과 공존을 위한 여행이에요. 예를 들면 폐광 같은 산업유산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 이면은 어떤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해서 역사에 아픔이 있는 장소를 방문하면서 인권이나 정의, 평화 같은 가치를 좀 진지하게 성찰해보는 그런 활동도 합니다. 아, 다크 투어리즘. 여행이 그냥 즐거운 걸 넘어서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교과서 지식만으로는 얻기 힘든 그런 경험을 하는 거죠. 아, 그리고 자기가 사는 지역에 숨겨진 여행 콘텐츠를 발굴해보는 활동도 포함돼요. 책임 있는 여행이란 뭘까? 이런 것도 고민하고요. 네. 마지막 영역은 미래를 다루나요? 네, 맞습니다. 미래 사회와 여행에서는 미디어가 우리 여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뭐 예를 들어 SNS 같은 거요. 그리고 앞으로 여행은 또 어떻게 변해갈지 그런 미래의 모습을 예측해 보기도 합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여행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지리뿐만 아니라 문화, 역사, 사회, 미디어까지 엄청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융합 선택 과목인 거죠. 그럼 이 과목은 어떤 학생들한테 특히 좀 추천할 만할까요? 물론 여행 자체를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재미있게 들을 수 있겠죠.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요. 지리학은 기본이고 문화인류학이나 사회학, 국제관계, 도시공학, 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이런 분야에 좀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얻어갈 게 많을 거예요.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를 좀 깊이 있게 탐구해보고 싶다거나 여행을 통해서 사회 문제나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대해 좀 고민해보고 싶다. 이런 학생들한테는 정말 의미 있는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지식을 연결하는 그런 융합적인 사고력을 기르고 싶은 학생에게도 좋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 학생들에게도 적극 추천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정보들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과목은 말씀하신 대로 사회교과군의 융합선택 과목이고 보통 학교에 따라 다르겠지만 3학점에서 5학점 정도로 이수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성취도 평가, 그러니까 A부터 E까지 나오는 절대평가 방식이죠. 다른 학생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기준을 넘었는지가 중요한 거고요. 네, 그렇죠. 절대평가입니다. 그리고 이건 꼭 알아둬야 할 것 같은데 2028학년도 수능부터는 이 과목이 수능 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아, 네. 그 점이 중요합니다. 수능에는 포함되지 않는 과목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을 덜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뭐랄까, 수능 시험 부담에서 좀 자유롭게 정말 자신의 지적 호기심이나 진로 관심사에 맞춰서 깊이 있게 탐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순항 부담 없이 관심 분야를 파볼 수 있다. 그럼 이 과목에서 배운 내용이나 길러진 역량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진로나 학과로 좀 연결될 수 있을까요? 관련 분야가 꽤 넓을 것 같은데요. 네,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관련 학과를 좀 예로 들어보면요. 호텔 경영학과나 관광 경영학과 당연히 관련 있고요. 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국제학과, 도시공학과, 건축학과, 문화인류학과, 사회학과, 항공서비스학과, 그리고 박물관이나 미술관 쪽 큐레이터학과, 지리학과나 지리교육과 등등 굉장히 다양하죠. 와, 정말 많네요. 그럼 직업적으로는요? 직업도 마찬가지로 다양합니다. 여행 작가나 저널리스트, 방송국의 PD나 작가, 큐레이터, 여행 상품 개발원, 문화관광 해설사, 광고나 홍보 전문가, 특정 지역 전문가, NGO나 국제기구 활동가, 또 교사나 교수 같은 교육계까지 정말 폭넓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다는 걸 알면 그냥 여행 좋아하니까 이걸 넘어서 좀 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과목을 선택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단순히 지식을 배우는 걸 넘어서요. 여기서 기를 수 있는 역량들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GIS 같은 걸 활용하면서 자료 분석 능력이 길러지고요. 또 다양한 문화를 접하면서 문화적 감수성이나 이해 능력도 키울 수 있고, 다크 투어리즘 같은 걸 통해서는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 그리고 이 모든 걸 융합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까지. 아, 그런 역량들이요? 네, 이런 역량들은 사실 어떤 분야로 가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되잖아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 2022 개정교육 과정에 여행지리 과목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여행이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세상을 읽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어떤 성찰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게 이 과목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네요. 네, 맞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의 배움과 성장을 설계하는 정말 중요한 과정이잖아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흥미와 적성, 그리고 미래를 잘 고려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 과목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여행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여행지의 진짜 이야기를 읽어내고, 때로는 그곳에 대한 어떤 책임감 같은 걸 느끼는 그런 여행자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여행은 과연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될까요?